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김영희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생체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박진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은 많은 것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차렸습니다. 45년 동안 해온 일상이었지만 어떤 날은 이 모든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진호를 깨우며 영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74살의 진호는 예전보다 잠이 많아졌습니다. 아, 벌써 아침이구나. 진호가 비몽사몽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영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있죠? 응, 10시에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진호의 제안에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은 영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글쎄요. 여자들만 모이는 수업인데. 아, 그럼 됐어. 나는 공원에서 산책이나 할게. 아침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한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제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가 와 있더라고. 진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편지? 해외에서 온 것 같은데 발신인 이름이 최수연이라고 되어 있어. 영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최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수연이요? 응. 회사 다닐 때 동료였던 최수연 말이야. 기억나지? 물론 기억났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는 어디 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놔뒀어. 영희는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진호가 샤워하러 간 사이 영희는 서둘러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 겉봉에는 정말로 최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영희와 진호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진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최수연은 같은 부서 동료였습니다. 수연은 미혼이었고 진호보다 3살 어린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사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오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수연이가 요리를 정말 잘한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진호 사무실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갔을 때 진호와 수연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진호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수연 씨와 무슨 사이예요? 진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한동안 흔들렸었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영희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편지 읽어봤어? 아니요. 당신이 읽어보세요. 영희는 편지를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진호가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수연이가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대. 그리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고 하네.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돌아온다고요? 응. 다음 주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대. 왜 갑자기? 캐나다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네. 그래서 혼자 한국에 돌아오는 것 같아. 진호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왜 우리 집에 초대해요? 옛날 동료잖아. 그리고 혼자 외국에서 힘들었을 텐데. 싫어요. 영희의 단호한 거절에 진호가 놀랐습니다. 왜? 그냥 싫어요. 굳이 만날 필요 없잖아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 일은 다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이라고요? 당신에게는 지나간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아픈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에 초대하자고 할 수 있어요? 진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이가 들었다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요.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진호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연의 필체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영희는 복지관에 갈 시간이 되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 복지관 갔다 올게요. 여보, 수연 일은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영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수현.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였지만 그 때문에 영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수연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던 영희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최수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진호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진호가 최수현과 직접 통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요? 벌써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진호의 목소리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진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네, 물론이죠. 내일 저녁 어떠세요? 집에서 저녁을 같이. 영희가 손을 흔들며 말리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진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호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온대. 뭐라고요?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와 있고 갈 곳도 없대. 호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 우리 모두 70이 넘었잖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미 약속했는데. 약속을 취소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 벌써 음식 준비도 하겠다고 했고.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호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에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녁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한 번만 만나보자고요. 거짓말이에요. 한 번 만나면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희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요? 40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에 그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시 영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의 바람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호는 그때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저녁 준비 중이에요. 갈비찜을 만들고 있어요. 수연이가 좋아했던 요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영희의 비꼬는 말에 진호가 멈칫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맛있게 먹는 걸 봤거든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진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희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간 영희는 최수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수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예뻐.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캐나다 생활은 어떠셨어요?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적응하면서 나름 괜찮았어.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이 길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거야. 이제 혼자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영희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 너희들 말고는. 그럼 어디서 살 생각이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 호텔에서 지내면서 알아보려고.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진호를 쏘아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우와, 갈비찜이네.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수연이 기뻐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불편했습니다. 진호야, 요리 솜씨가 늘었네. 예전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지 않았나? 영희가 가르쳐줬어요. 영희 덕분이구나.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가 정말 재미있었지. 우리 셋이 자주 같이 다녔는데. 수연의 말에 영희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우리 셋이요? 응, 기억 안 나. 회식도 자주 하고 놀러도 가고. 영희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모두 젊고 꿈도 많고. 수연이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영희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영희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다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있겠구나. 네, 5명 있어요. 부럽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수연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왜 안 가지셨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다른 이유가 있었고. 수연이 진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데요?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야. 수연이 얼버무렸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늦었네. 이제 가봐야겠어. 택시 불러드릴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호텔이 가까워서.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오랜만에 정말 즐거웠어. 수연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좋았어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너도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잖아. 진호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연이도 많이 변한 것 같고 겉모습만 변했을 뿐이에요. 영희의 차가운 대답에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그 의미심장한 시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과의 만남 이후 진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희가 외출 준비를 하는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 좀 하고 올게. 혼자요? 응. 하지만 영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호가 혼자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호가 나간 후 영희는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수연과 만나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 2개가 보였습니다. 진호와 수연이었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마트 기둥 뒤로 숨어 2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진호와 수연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진호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산책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날씨가 좋아서. 혼자 다녀오셨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가겠어? 진호가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요? 혹시 누굴 만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요즘 자주 나가시길래. 진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2사람 사이에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수연 씨와 혹시 따로 만나고 계세요? 진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대답만 해주세요. 만나고 있나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2번 만났어. 왜요? 수연이가 혼자 외로워해서. 그리고 집도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인가요? 예전 동료잖아.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저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요? 당신이 둔감한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전 일을 아직도 못 잊는 거야?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평생 그 일에 매여 살 거야? 적어도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수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뭘?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 무슨 말이야? 눈치도 없으시네. 그 사람이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수연 씨, 저 영희예요. 어머, 영희야. 무슨 일이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 오늘 오후 어떠세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명동에 있는 카페는 어때요? 2시간 후 영희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죠. 진호와 만나는 거 그만두세요. 직설적이네. 돌려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진호가 먼저 연락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내가 한국에 온다고 편지 보낸 다음 날 진호한테서 전화가 왔어.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왜 거짓말하겠어? 진호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어. 그럴 리 없어요. 영희야, 넌 정말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진호가 그때 나와 헤어진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연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잊지 못했어.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했었어.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내가 모르게 했으니까.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진호가 계속. 영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호는 나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래. 왜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진호는 너와 결혼한 걸 후회했어.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영희야, 현실을 받아들여. 진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수연 씨,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을 흔들지는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진호가 먼저. 영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의 말이 모두 거짓이길 바랐지만 왠지 진실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호가 없었습니다. 또 어디 간 걸까요? 저녁이 되어 진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동네 산책. 수연 씨와 또 만났죠?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연 씨를 만났어요. 뭐? 언제? 오늘 오후에. 그리고 들었어요.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는 것도.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수연 씨에게 연락한 거예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보세요. 그건 네, 아니오만 말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말 미안해. 영희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째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와 진호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계속 거실에서 잤고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큰딸 미정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영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왜 거실에서 주무세요? 혹시 싸우신 거예요? 그냥. 아빠가 코를 골아서.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미정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미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랑 왜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진호도 얼버무렸습니다. 무슨 오해인데요? 어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미정이 돌아간 후 영희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들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진호가 조심스럽게 영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 영희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이와는 이제 만나지 않을게. 이미 늦었어요. 왜? 당신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몇 번이나. 진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말하던데 당신이 저와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나는 우리 결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럼 왜 수연 씨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진호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했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믿을 수 없어요. 영희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진호가 막았습니다. 여보, 정말 믿어줘. 나는 너만 사랑해. 그렇다면 수연 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알겠어. 약속해요. 약속할게.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진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이웃 김순옥을 만났습니다. 영희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영희는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만약 남편이 옛날 여자친구와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가정에서요. 그럼 당연히 말리죠. 왜 옛날 여자를 만나요? 만약 그 여자가 외국에서 혼자 돌아왔고 남편이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면? 김순옥이 영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혹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에이, 설마 진호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용납 못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결혼한 남자가 무슨 옛날 여자를 만나요? 김순옥의 말에 영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호와 수연이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재빨리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진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호야. 내 덕분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 혼자서는 어려웠을 텐데. 정말 고마워. 저녁이라도 사야겠는데. 괜찮아. 뭘 그런 걸로. 아니야, 꼭 사고 싶어.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식당 기억나? 진호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긴 좀. 왜? 영희 때문에. 영희는 모르게 하면 되잖아.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가 자신과의 약속을 벌써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갑자기. 영희가 많이 힘들어해. 영희 때문에 우리가 왜 못 만나?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잖아. 그래도. 진호야, 솔직히 말해. 너 지금 행복해? 진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해? 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1시간 후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 또 거짓말이시네요. 무슨 말이야? 수연 씨와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 온 거 다 봤어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키시라고 했잖아요. 집 구하는 거 도와달라고 해서.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팔짱 끼고 다니는 게. 팔짱?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 그만하세요. 다 봤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수연 씨가 당신에게 행복하냐고 묻는 것도.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저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대답 못 하시는군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어요. 여보,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럴 줄 몰랐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원해. 그럼 왜 계속 수연 씨를 만나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선택하세요. 선택? 저와 수연 씨 중에서 선택하라고요.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요?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진호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 시간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여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친정에 있을게요. 친정에? 네.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따로 살겠어요. 영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당황해서 말렸지만 영희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영희가 친정으로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연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야, 영희가 집을 나갔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미정이한테 들었어.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진호는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어떻게 괜찮겠어? 그럼 내가 가서 위로해 줄까? 아니야, 오지 마. 왜? 이제 자유잖아. 수연의 말에 진호는 불편했습니다. 자유가 아니야. 나는 아직 결혼한 남자야. 하지만 영희가 먼저 나간 거잖아.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한편 친정에 있는 영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흔이 넘은 어머니가 계속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영희야, 진호랑 무슨 일 있었니? 별일 없어요, 어머니. 별일이 없으면 왜 집을 나와?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잔소리에 영희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진호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희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에게서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말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진호에 관한 이야기. 영희는 궁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진호가 왜 나한테 먼저 연락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앞 카페로 와. 진실을 말해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다음 날 영희는 결국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수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빨리 말해요. 무슨 이야기인데? 수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호가 나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영희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보낸 거예요? 40년 전부터. 뭐라고요? 진호는 40년 동안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물론 내가 답장을 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편지 날짜를 봐. 모두 진호 필체야. 영희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정말 진호의 글씨체였습니다. 수연아, 너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된다. 영희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어. 영희는 편지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무슨 진실? 진호는 평생 나를 사랑했어. 너와 함께 살면서도. 그만해요. 영희야, 현실을 받아들여. 진호의 진짜 사랑은 나였어. 영희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수연이 막았습니다. 아직 더 있어. 수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진호와 내가 찍은 사진들이야. 최근에. 사진들을 보니 진호와 수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진호가 먼저 제안했어.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희야, 나는 진호를 사랑해.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럼 왜 캐나다로 갔어요? 진호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잖아. 무슨 기회요? 진호가 다시 나를 선택할 기회.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나쁘다고. 나는 그냥 내 사랑을 되찾으려는 거야. 우리 가정을 파괴하면서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 너도 알잖아.
진호가 마음속으로는 나를 원한다는 걸.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 뭐요? 진호가 왜 나와 헤어졌는지 정말 이유 알아? 당연히 알죠. 제가 임신해서. 그게 아니야. 수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진호가 그때 나한테 프러포즈 했어. 뭐라고요? 같이 도망가자고 했어. 너를 버리고. 영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절했어.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진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영희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진호는 평생 나를 잊지 못했어. 그럼 왜 이제서야 한국에 온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올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까. 수연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진호를 놓아줘. 뭐라고요? 진호는 행복하지 않아. 너와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무언가 부족해했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편지에 다 써 있어. 읽어봐.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영희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아? 이미 끝난 사랑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진호는 저를 사랑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켜보자. 진호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지켜볼 것도 없어요. 진호는 저를 선택할 거예요. 확신해? 확신해요. 영희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한 가지만 더. 진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영희가 뒤돌아봤습니다. 집에 있겠죠? 아니야. 나와 함께 제주도에 있어.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어제 떠났어.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진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카페를 뛰어나왔습니다. 영희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진호가 수연과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친정으로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정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공원에 있어. 혼자요? 왜 이런 데서?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엄마, 무슨 일 있으셨죠? 아빠도 연락이 안 되고 엄마는 친정에 가시고.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지금 가서 이야기해 줄게. 1시간 후 영희는 미정의 집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런 분이었어요? 미정아, 내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지만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다니. 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안 돼. 하지 마. 왜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싶어. 엄마. 그날 밤 영희는 미정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네.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주도는 어떤가요? 진호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수연 씨가 알려줬어요. 여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수연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수연이가 심장이 아프다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내일 돌아갈 거야. 그럼 돌아오시면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은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호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미정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 미정이 진호를 보자마자 따졌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해요? 미정아. 45년을 함께 사신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아빠 말도 들어봐. 영희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 편을 들어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일이야. 미정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영희와 진호만 남았습니다. 정말 수연 씨가 아팠던 거예요? 정말이야.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어. 진호가 병원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급해서 미처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영희는 진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수연 씨와의 관계 말이에요. 끝낼 거야. 완전히.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야.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수연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았어. 수연이는 예전 그 사람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너무 변했어. 이기적이고, 차갑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아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그냥 나를 제주도로 데려가려고 한 거였어.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따라갔어요? 정말 아픈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제주도에 가서 알았어. 뭘? 수연이의 진짜 목적을. 진호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나한테 말했어. 너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뭐라고요? 그리고 말했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냥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랬더니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나한테 보낸 편지들을 보여줬어.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편지요? 너도 다른 남자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는 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보, 그건 괜찮아.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서로 실수는 있을 수 있어. 그럼 수연 씨는 뭐라고 했어요? 화를 냈어. 자기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계획이요? 수연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별시키려고 한국에 온 거였어.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있어? 있어. 진호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나는 40년을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 영희를 버리고 나와 함께 살자. 수연아, 그럴 수 없어. 왜? 영희는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건 내 추측이야. 추측이 아니야. 내가 조사했거든. 영희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적이 있어. 영희는 녹음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수연 씨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군요. 그렇지. 나는 바보같이 속았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일부는 사실이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수연이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어. 영희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확실해.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오직 너뿐이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진호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너무 의심만 했네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연 씨는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완전히 끝났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잤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화해 후 며칠간 영희와 진호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진호 있어? 왜 찾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진호가 그랬는데요. 그건 진호가 정하는 게 아니야. 수연이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아, 왜 왔어? 진호야,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잖아. 끝났어. 완전히. 제주도에서 한 말이 진심이야? 수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나는 영희를 선택했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건 착각이었어. 영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착각이라고? 40년 동안 나한테 보낸 편지들도 착각이었어? 그건 진호가 망설였습니다. 진호야, 솔직해져. 너는 나를 사랑해. 수연아, 그만해. 안 그만해. 나는 너 때문에 40년을 혼자 살았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내 선택?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수연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호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뭘? 40년 전에 나 임신했었어. 영희와 진호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너의 아이를 임신했었어. 진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영희를 선택했잖아. 그래서 나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웠어. 영희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너는 이미 영희를 선택했는데. 수연아. 그 후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 그래서 캐나다 남편과도 아이가 없었던 거야.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너를 원망했어.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영희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연이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복수하려고. 복수요? 진호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나의 행복을 빼앗은 것처럼. 진호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뭐? 나를 선택했을 거야?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나를 선택했을 거야? 수연이 다그쳤습니다. 진호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모르겠어. 역시 그렇군.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젊은 시절의 호기심이었어? 영희가 견딜 수 없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 씨, 그만해요. 왜? 불편해? 네, 불편해요. 4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그건 수연 씨 책임이에요. 뭐라고? 아이 문제를 진호에게 말했어야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수연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선택의 기회라고? 웃기지 마. 진호는 이미 너를 선택했었어. 그렇다고 해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요. 수연과 영희가 서로 마주보며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영희야, 너는 참 운이 좋았어. 무슨 뜻이에요? 진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수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가. 왜요? 진호의 마지막 대답을 들을 때까지. 수연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만약 40년 전에 내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정말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진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수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진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뭐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건 영희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가족이야. 그럼 너는 내 과거야. 소중한 과거이지만 과거일 뿐이야. 수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이야.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연아, 괜찮아. 나도 이제 포기할게. 수연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너희 가정을 흔들려고 했던 것.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나는 정말 진호를 사랑했어. 알아요. 그리고 진호도 나를 사랑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때가 있는 법이잖아.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때는 40년 전에 끝났구나. 진호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행복해.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 고마워. 수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갈까 생각 중이야. 여기서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영희야.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진호 잘 부탁해. 그리고 행복해.
수연 씨도 행복하세요. 수연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그런 것 같아.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 좋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평온함이었습니다. 수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와 진호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번 일로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커피 한잔 할까? 진호가 아침 식사 후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내가 왜 수연이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해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생활고도 있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끔 도망가고 싶었어.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수연 씨 생각이 난 거군요. 그래. 수연이는 자유로웠으니까. 책임도 없고. 이해해요. 정말. 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수연 씨가 말한 그 남자. 기억나세요? 응. 그분과 정말 가깝게 지낸 적이 있어요. 진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둘째를 낳고 나서요. 당신이 수연 씨와 가까워졌을 때. 그때. 네. 너무 외로웠어요. 당신은 늦게 들어오고 아이는 울고.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셨어요. 많이 의지했죠. 얼마나 오래? 한 달 정도. 하지만 멈췄어요. 왜?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진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를 외롭게 했구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진짜 솔직하게 살자. 무슨 뜻이에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뭐든지 이야기하자.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며칠 후 큰딸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떠세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미정아,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서 미안해. 영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좋아지셨으니까. 그런데 미정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미정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다 알아요. 뭘 알아? 엄마 아빠가 가끔 싸우셨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영희와 진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헤어지지 않으셨잖아요. 왜 안 헤어졌을 것 같아? 진호가 물었습니다. 사랑하셨으니까요. 사랑만으로 되나? 사랑만으로는 안 되죠. 노력도 있어야 하고 인내도 있어야 하고. 미정의 말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잖아요. 가족? 저희들이요. 저와 동생들. 영희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정아,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견디신 거 아니에요? 진호도 뭉클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고마워, 미정아. 그날 저녁 영희와 진호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미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떤 말? 우리가 여태까지 온 이유. 응. 사랑만으로는 안 됐어.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진호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서로를 진짜 알게 됐으니까.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서로 감추는 게 많았잖아. 맞아요. 이제는 다 털어놨으니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수연 씨는 어떻게 지낼까요? 괜찮을 거야. 정말이요? 수연이도 이제 진실을 마주했으니까. 진실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행복이었을 텐데. 그래. 복수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우리도 그랬고요. 뭐? 서로 탓하고 원망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었죠. 진호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해? 우리가 함께 노력할 거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수연이야. 영희가 놀랐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인천공항이야. 곧 캐나다로 떠날 거야.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고마워요. 영희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저도요. 진호 잘 부탁해. 네. 그리고 행복해. 정말로. 수연 씨도 행복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 씨였어요? 응. 떠난대. 그렇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상하네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야. 계속이요? 응. 우리 사랑을 계속하는 거야. 영희가 진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할까? 글쎄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너랑 함께라면 뭘 해도 좋아. 그럼 산행은 어때요? 오랜만에. 좋지. 영희가 내일 산행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고 진짜 사랑의 빛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안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영희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